대수로닷컴의 조대수 대표입니다. 대수구 TV를 시작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세일즈에 도움이 될까 하는 영상을 고민하던 중 세일즈 스토리 노하우 5단계를 하나를 찍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겪었던 과정을 통해서 영업을 잘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실스토리입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 고향이 강원도 정선 두메산골입니다. 근데 5살 때 제주도 좋은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머니가, 제주도 가본 적 없는 어머니가 저한테 제주도 타는 걸 이렇게 알려줬어요. 제가 어느 날 잠자리를 잡아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제주도 좋네. 오? 제주도 좋은 거야? 줄넘기를 하니까 제주도 좋네. 또 뭐 하면 제주도 좋네 하고 알려줘서 제가 5살 때 제주도 좋은 걸 알았다니까요. 재밌으셨나요? 썰렁했나요? 자, 재밌게 엮어가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 가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제주도 좋죠? 네. 자, 모든 영업은 똑같은 시스템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스템을 타고 있을까요? 첫째, 내 능력치에 맞는 목표를 매일 세워라. 두 번째, 점심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세 번째, 지인이나 기존 고객을 활용해라. 네 번째는 확신에 찬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라. 다섯 번째, 나를 돕는 협력자를 만들고 활용하라.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재미나게 스토리로 풀어볼게요. 자, 내 능력치에 맞는 목표를 매일매일 세워라.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3학년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님이 진폐증 환자셨습니다. 광부 생활 오래 하면서 폐에 탄가루가 많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고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시골서 제 하숙비라든가 학비 지원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둘째 누님이 모성 본능을 발휘해서 저를 뒷바라지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원활치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사북중학교 다니면서 복싱한 동생을 저한테 보냈어요. 선생님이 너는 복싱에 소질이 있어. 체육고등학교 가야 돼. 그런데 강원도는 체육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제가 대학 다니는 주변에 체육고등학교로 보내놓고 저더러 키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간단한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고 주말에 노가다 다니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예체능계에 한번 뒷바라지 해보셨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하고 뭘 할까 하다가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에 만났습니다. 신문 배달하다 만났는데 신문 배달하다 만난 우유 배달 아저씨가 우유는 돈 돼요 하는 말에 월급쟁이만큼 돼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갔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무기는 뭘까요? 뭐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군대 갔다 왔지, 동생은 복싱하지, 새벽에 운동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내가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이 집에 배달을 할 거야. 다른 사람은 일요일날 쉬어도 나는 일요일도 배달할 거야. 해가지고 하루도 안 쉬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 신선한 우유를 갖다 공급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득이 줄지 않더라고요. 소득이 늘기는커녕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소득이 왜 줄지? 늘어나지 않고? 성실하면 되는 거 아닌가? 착각이었습니다. 세상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을까? 우유 안 먹는 사람이 왜 자꾸 생길까 보니까 원인이 다양하더라고요. 이사 간다고 끊어요. 이사 가려면 끊어야죠. 그리고 제가 돌린 데가 달동네다 보니까 실직하는 가장이 많았어요. 아빠가 실직을 하면 뭐부터 끊을까요? 우유부터 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돌리는 우유 그 구역에 브랜드 우유가 있었는데 유명한 브랜드 우유가 와서 막 물량공세로 판촉물을 과감하게 써가지고 뺏어가더라고요. 아, 영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소장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판촉사원을 쓰라고 하는데 판촉사원은 하나를 개척을 해주면 한 달치 마진을 줘야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미리 그것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25살 젊은 나이에 난생 처음 휴일날 우유 박스를 들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첫 집에 발을 들여놓는데 열려있는 대문이었는데요. 발을 한쪽 집어넣으니까 심장이 뛰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을 빼면 심장이 진정되고
와, 그래서 제가 그 판촉하는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소장님한테 50집 제가 두드리고 올게요, 띵동하고 올게요 했거든요. 근데 한 집도 못 들어가고 간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초인종을 못 누르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두드리고 누르고 다녔어요. 50집을. 몇 집 판촉했을까요? 한 집도 못했습니다. 누르면서 이 머리가 시켜서 몸이 강제로 움직이면서 누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거절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무서웠으니까. 세상 겪어본 적 없는 경험이잖아요. 영업 처음 하신 분들은 제 말 상당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50집을 판촉을 한 게 아니라 누르고 돌아왔는데 하나도 안 되니까 어깨가 얼마나 처졌겠어요. 그때 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막 웃으시더니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돼. 그리고 너 수준에 맞는 목표를 잡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하니까 몇 집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헛개비가 다녀도 100집도 들릴 수 있어. 그냥 너 수준에 맞게 3집 판촉하지 않으면 자취방에 돌아가지 않기 이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근데 3집은 내가 한번 목표를 해봐야지 해서 그 다음날 3집 목표로 나갔는데요. 어제랑 내가 달라졌더라고요. 어제는 딩동 누르면서 누구세요? 우유예요? 안 먹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오늘은 3집을 해야 되니까 어제랑 달라진 거예요. 딩동 누구세요? 그러면 우유인데요? 안 먹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저희 우유 고소해요. 그리고 이거 드시면 판촉물 드려요. 잠깐만 문 좀 열어볼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몇 집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매일같이 내가 오늘은 그럼 5집 해볼까? 7집 해볼까? 10집 해볼까? 이게 내공이 쌓이니까 가능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치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목표가 뭐예요? 그럼 연봉 1억이에요? 내 집 마련이에요? 판매왕 될 거예요? 외제차 살 거예요? 전원주택 살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요, 제가 50집 두드리고 다닌 것처럼 막연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요. 그냥 내가 하루에 3명 이상 만나서 신용정보 얻어와야지, 이런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새 집 판촉하기 전에 집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 수준의 능력치에 맞는 목표 설정,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자, 점심시간을 동료하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혼자 드시는 분들 있죠. 그거 영업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아침에 우유 배달하러 나가면 아침은 거의 우유 하나 먹고 때웁니다. 그리고 오전에 판촉을 하면 점심때 되면 배가 많이 고프죠. 그 당시에 식당에 가면 밥을 이렇게 줬습니다. 심지어 더 달라면 공짜로 더 줬어요. 인심 좋던 시절이죠. 그러면 김치찌개나 이런 거 시켜서 공깃밥 2개 저런 고봉밥을 넣어서 먹고 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하기 싫어요. 배가 부르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왔으니까 졸려요. 그러면 약한 마음이 들어서 자취방에 가서 1시간만 자고 올까? 이런 마음에 갑니다. 배가 부르니까 아쉬운 것도 없고 졸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죠. 1시간만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만 자게 됩니까? 눈 떠보면 저녁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이죠. 그럼 저녁 때 뭐 하겠어요? 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TV 보고 시간 보내다가 밤을 거의 새고 새벽에 또 서너 시에 우유 배달을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 종일 책상에 머리를 찍는 것이죠. 그럼 저녁 때 되면 또 체력이 돌아와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수업도 집중 못해 성적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니까 점심 때 밥을 많이 먹은 게 제일 큰 원인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철학을 세웠습니다. 인생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판촉할 때 절대로 밥을 많이 먹지 말자. 아예 굶을까 했다가 그거 너무 힘드니까 반 공기만 먹자. 그래서 공깃밥이 나오면 숟가락으로 반만 딱 벗어 먹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부르니까 졸리지 않고요. 몸이 가볍고 또 배가 고프니까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녁 때 3시간에 자고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도 제대로 듣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저는 점심을 어떻게 대처할까를 제 기준으로 정했던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이라면 점심은 반드시 고객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 점심시간 1시간 내내 고객은 꼼짝 못하고 나랑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말로 한 사람과 차를 마신 사람과 밥을 먹은 사람과 누구랑 가장 친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일 만날 사람을 나랑 같이 내일 만나서 밥 먹는 사람을 정하는 거 전날 무조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한 달에 20일을 한다면 20명하고 친해지는 비결이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이나 지인을 활용하라. 세 번째, 보험 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인들한테는 가서 얘기 안 할 거야. 친구한테 안 할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할 거야. 제가 볼 때 하수 중에 상하수입니다. 완전 하수입니다. 진짜로 내가 하는 일을 가까운 사람들이 밀어주고 도와주게 만드셔야죠. 그리고 내 지인들, 가족들한테 권하지 못하는 것을 왜 남한테 권합니까? 지인들한테 가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게 권해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빨라요. 그러면 남한테 가서 하려면 어떤 고생이 따르느냐면 개척을 하셔야 되잖아요. 건물 타기 하셔야 되잖아요. 차에다 전단지 꽂기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이거 20년, 30년 전 버전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응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통하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수금을 하러 갔을 때 한 달간 얼마 먹어줘서 감사해요 하고 그 당시에는 수첩을 꺼내놓고 계산하고 현금을 받아오던 시절입니다.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봐야 되는데 이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모르는 집도 드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200ml짜리 조그만 우유를 하나 드신 분한테도 제가 이 요구르트를 선물했어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4명이다 그러면 요구르트 4개를 줬습니다. 4개를 주고요. 한 달 동안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이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드리고 나면 다른 우유가 와서 어떤 판촉물로 꼬셔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객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줬으면 제가 받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받아가지고 가족들 오면 먹을게 하고 4개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해서 하나를 제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까요. 지금 가져왔을 때 신선할 때 드세요. 시원할 때 드세요. 그리고 하나를 까서 우유를 드신 아주머니 꼴꼴꼴꼴 마시게 만듭니다.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사람이 누군가한테 얻어먹고 지금 입에 단맛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머니 집 하나 보고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든데 옆에 가까운 친한 집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입에 단맛이 남았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먹게 하지 않고 며칠 있다 나타나서 소개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할걸요. 이것이 너무 재밌게 잘 먹히는 것을 보고 요구르트를 수금하는 집을 10집을 간다. 그럼 요구르트를 여유있게 준비해서 10집 수금하면 10집 판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인을 통한 소개, 이거 정말 대단한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인들한테 작은 감성 선물, 나를 도와주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에 찬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판촉할 때 이 동네 우유예요, 우리 우유 고소해요, 판촉물 줘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문제 삼은 게 뭐냐면 하얀 우유가 다 똑같이 뭐가 고소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먹어보니까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고소한 우유를 만들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매일같이 우유를 돌리고 나면 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에 갔다가 냉장고에다가 놓고 날짜를 보내보고 또는 창가에 쌓아서 실온에도 보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온에 보관한 거랑 냉장고에 있는 거랑 어떤 것은 유통기한 2일, 어떤 것은 유통기한 됐을 때 가장 고소합니다. 그러면 그 고소한 우유를 가지고 나간다면 얘기는 틀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된 우유를 가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고객한테 드시게 했다가 식중독 걸리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동네 시장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소장님, 이 개봉하지 않은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무조건 버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통기한 지났다고 다 상한 거 아니야. 흔들어 보면 돼. 막 흔들어 봤을 때 얘가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고 조용해지면 얘는 안 상한 우유야. 상한 우유는 두부가 돼서 계속 철퍼덕 되거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걸 아는 것이죠. 역시 배달 9년을 해가지고 보급소 차린 소장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유통기한 2, 3일 지난 우유를 10개를 들고 나가면 10집이 판촉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판촉물 안 줘도 돼요. 아주머니, 우리 우유 진짜 고소한데 드셔보실래요? 제 말에 확신이 달라진 것이죠. 그럼 먹어보세요. 똑같이. 만약 고소하면 드실래요? 그래, 줘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유를 딱 하나 들어서 확 흔듭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 물어요. 그럼 제가 뭐 맛있는 아주 칵테일 우유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고소해져라 이압 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딱 열어주는데 그것은 사실은 상했나 안 상했나 검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흔들리면 빼고 다시 흔들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딱 가서 딱 드리면 백발백중입니다. 자, 유통기한 지나서 김치가 신 것처럼 살짝 고소해졌죠. 그런데다 제가 흔들어대서 거품 났죠. 얘가 들고 다닌 지 몇 시간이 됐으니까 실온에 밍밍해졌죠. 안 고소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고소한 우유를 맛본 분은 신기한 일이 벌어져. 고소하네. 그러면 우유 다 바꿉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확신에 찬 상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보험 일을 하면서 이거 진짜 중요하네. 이거 진짜 저 사람한테 필요하네. 그러면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이거 팔아서 월급을 얼마 받아 성적을 맞춰 오늘까지 이거 마감을 해야 돼.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다고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고소한 우유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돕는 협력자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자취를 하면 금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날 또는 어느 날 휴강이 된다? 그럼 애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해서 어렵게 번 그러한 돈으로 사놓은 부식 쌀 이걸 파먹습니다. 냉장고 다 비우고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반갑지만 몇 번 그러면 얘네들은 부모님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가 힘들게 해서 만드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너네 앞으로 오지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못 오게 할까? 삶에서 제일 공포 느꼈던 게 뭐지? 남의 집 두드리면서 영업을 시작한 거구나. 그렇다면 이 녀석들한테 그 공포를 느끼게 해주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안 올 거야. 이런 나쁜 생각으로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어떻게 꼬셨냐 하면 얘네들이 밤새 술 먹고 놀고 저는 새벽에 우유 배달을 가면 갔다 오고 나면 뒤늦게 일어나서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라면 말고 짜장면 어때? 하고 던져요. 그럼 애들이 라면보다 짜장면? 하고 눈이 이만해져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늘 나 따라서 판촉 가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 잘하면 탕수육도 쏠 거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 외롭지 않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은 없잖아요. 못하면은 놀래가지고 또 이런 거 시킬까봐 안 찾아올 것이고 잘하면 친구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얘네들 마음을 볼까요? 첫째는 라면보다 짜장이지. 두 번째는 기대에 잘하면 탕수육도 준다고. 세 번째 녀석은 어떻게 하는 건데? 네 번째 녀석은 친구 돕는 거라 이거지. 의리파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 친구들을 골목마다 기본적인 화법을 가르쳐서 집어넣고 큰 기대 안 했는데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무도 제가 겪었던 벌벌벌 떠는 걸 안 하더라고요. 다 처음일 텐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이유냐? 나는 내가 이것을 하면 얼마를 벌지 생계가 달린 이권이 있으니까 망설이는 거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하고 이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뭐 이렇게 하나 성공하면 괜히 덩달아서 나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경쟁 심리 있잖아요. 제가 혼자 가면 50집을 들리지만 이 친구 5명하고 가면 250집을 들려요. 그럼 이사 온 집도 만나고 불만 있는 가족도 고객도 만나고 하면서 상당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얘네들 당당해요. 저보다 친구 돕는 일이잖아요. 제가 차마 자존심 때문에 못했던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요 체육고등학교 다니는 복싱하는 동생도 키워요. 이왕이면 어머니 저 친구 걸 먹어주세요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서 안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차마 자존심 때문에 못했던 얘기도 이 친구들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용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세월이 지나도 즐거운 추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5가지 정도의 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우유 배달을 통해서 평생 영업을 하는 기준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보십시오. 보험회사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다면 아마 당당해지고 멋져지실 겁니다. 저와 함께 데스쿠TV를 같이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틈틈이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구독 눌러놓으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의 동료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That's good!